한국을 떠나는 부자가 올해만 2,4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돈이 21조 원입니다. 3년 전엔 400명이었는데 지금은 6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세계 4위라는 겁니다. 1위 영국, 2위 중국, 3위 인도,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돈도 지금 해외로 2배 넘게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부자와 돈이 짐을 싸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세금 때문이 맞을까요? 오늘은 부자 증세와 감세, 부자들의 탈출, 그리고 기업들의 오프쇼어링까지 숫자로 뜯어보겠습니다. 내 통장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내 세금, 내 일자리, 내 나라 살림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정치권이 지금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싸우는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매년 발표하는 부의 이동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만장자는 집이나 부동산을 뺀 현금성 자산이 100만 달러, 우리 돈 13억 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 순 유출은 2022년 400명, 2023년 800명, 2024년 1200명, 그리고 올해 2400명입니다. 2년마다 2배씩 늘고 있는 셈입니다. 같이 빠져나가는 자산은 152억 달러, 약 21조 원입니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한 해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용히 국경을 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떠날까요? 현지 이민 컨설팅 업체들이 공통으로 꼽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물려받는 대주주는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이라는 게 붙어서 최대 60%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짜리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60억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40억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OECD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15에서 26% 사이입니다. 한국은 그 2배에서 3배를 걷고 있는 겁니다. 미국 40%, 일본 55%, 독일 30%와 비교해도 한국의 실효세율 60%는 사실상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크게 키운 오너일수록 자식에게 물려줄 방법을 세금이 아니라 이민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를 두고 반박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원래 부자들의 투자 이민을 컨설팅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떠난다는 보고서가 나와야 그 회사의 이민 컨설팅 사업도 잘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과 조세 전문가들은 이 통계가 정확한 실측치가 아니라 추정치이고 상속세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매기는 세금의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도 안 됩니다. 세금이 다 높은 게 아니라 유독 상속세와 주식 양도소득에서 부담이 크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숫자를 볼 때는 누가 이 통계를 냈고 그 사람이 어떤 결론을 원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세금을 올렸더니 부자들이 정말 떠난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매년 그 자산의 1% 안팎을 부유세로 걷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 부유세를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렸습니다. 겨우 0.1%포인트인데 결과는 컸습니다. 연어양식장으로 자산 1,850억 원을 만든 사업가, 2조 4천억 원대 사업가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부자들이 줄줄이 스위스로 이주했습니다. 현지은행 DNB 추산으로는 최소 34억 원 이상, 자산가 500명 이상이 스위스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는 상속세를 아예 없앴는데도 부유세 하나 올렸다고 이 정도 탈출이 벌어진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도 비슷합니다. 부유세를 1%에서 1.5%로 올리는 안을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55%가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노르웨이 부자들이 옆에서 몰려오는 걸 지켜봤으니 자기 나라 부자도 똑같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반대로 영국은 지난해 200년 넘게 유지하던 비거주자 세제 특례를 없애고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부자 순 유출 세계 1위 26,500명입니다. 런던의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부자들이 런던을 너무 좋아해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과신했다. 세금을 올릴 때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짐을 쌀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금을 깎으면 다 잘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상속세를 없앤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례를 보면 평가가 갈립니다. 투자와 고용이 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 계수가 계속 올라갔다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있습니다.
감세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세수로 돌아온다는 낙수 효과. 논리는 실제로는 조건이 맞을 때만 작동합니다. 세금을 깎아준 돈이 국내 투자로 가는지 아니면 배당이나 해외 자산으로 그대로 빠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세도 감세도 그 자체로 정답은 아니고 결국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한국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자는 안,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까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공제만 10억 원이 되니까 중산층 가정은 사실상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찬성 쪽은 최고 세율을 30%로만 낮춰도 과세 기반이 202조 원 늘어나고 그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반대쪽은 감세 혜택이 결국 최상위 자산가에게 집중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계속 느는데 세수는 바로 줄어든다고 맞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전체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5.9% 뿐이라며 상속세가 보편적인 세금이라는 인식 자체가 과장됐다고 반박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싸움이라 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국을 떠나는 건 사람과 자산만이 아닙니다. 기업의 생산기지, 즉 공장 자체가 해외로 옮겨가는 흐름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오프쇼어링은 인건비가 싸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공장이나 생산 라인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반대로 해외로 나갔던 공장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0년 넘게 이 리쇼어링, 이른바 유통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돈은 298억 9천만 달러인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돈은 130억 9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의 2.3배라는 뜻입니다. 이 격차는 2023년 2배, 지난해 2.1배, 올해 2.3배로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로 돌아온 유통기업은 지난해 유통업종에서 단 한 곳도 없었고 전기전자 6곳, 자동차 2곳, 기계 2곳, 화학 1곳처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유통기업 지원 보조금 473억 원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건 단 2건뿐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점,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싸진 점, 그리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힙니다. 결국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떠나는 것과 기업들이 인건비와 생산비용 때문에 공장을 옮기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뿌리는 비슷합니다. 국내에 남아있을 때 드는 비용과 부담이 떠났을 때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순간 사람도 기업도 국경을 넘는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떠나는 부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유입되는 나라 1위는 아랍에미리트 UAE로 올해만 9,800명이 순유입됐습니다. 두바이는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가 전부 없습니다. 2위는 미국으로 7,500명이고 투자 80만 달러로 영주권을 받는 EB5 프로그램과 최근 나온 골드카드, 플래티넘 카드 같은 고액자산가 전용 비자가 인기입니다. 싱가포르도 작년 안에 3,500명의 신규 백만장자가 유입됐는데 100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 2년 뒤엔 시민권까지 가능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세금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같은 나라는 부자들이 떠나는 걸 막으려고 출국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쌓은 자산 가치가 오른 부분에 대해 실제로 팔지도 않았는데 이민 가는 순간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세금만 보고 무작정 옮겼다가 나가는 순간 예상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4번째로 부자가 많이 빠져나가는 나라이고 동시에 기업의 해외 투자가 북미 위치보다 2배 넘게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건 OECD,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상속세와 전력비와 땅값 같은 국내 생산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낸 회사가 이민 컨설팅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점, 세금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반박도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영국 사례를 보면 세금을 조금만 올려도 부자들은 실제로 움직인다는 게 확인됩니다. 반대로 세금을 깎는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는 것도 유통기업을 늘리려는 정책이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부자 증세냐 감세냐 하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세금과 비용이 오르면 사람과 자본은 반드시 더 유리한 곳을 찾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 자산과 내 세금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챙기는 사람이 결국 유리해집니다. 여러분은 상속세 40%로 낮추는 거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이유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